반갑습니다. 노상 동결 간입 허용법 110회 용어 설명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죠. 이것은 뭡니까? 흙의 동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로 포장 설계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동상 방지 차단층, 그리고 포장 두께, 동상과 관련된 포장 두께를 결정을 할 때 쓰는 각종 방법 중에 노상 동결 간입 허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설명 문제이지만 제가 조금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용어적인 설명 문제 쓸만한 어떤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상 동결 간입 허용법을 이야기할 때 포장 설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 설계법의 구분도 잠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을 설계할 때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고 경험적인 방법이 있고 통계적인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토 설계법을 씁니다. AASHTO, 미국 거죠. 설계법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 구조 설계할 때 이론 및 경험적인 근거가 풍부하고 설계가 간편해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아시토 설계법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설계할 때 흙이 동결되는 동결 심도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동결이 생겼을 때 동결의 원인과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하수가 모세관 작용으로 상승해서 아이스렌즈를 형성하고 최적이 팽창하고 동상 프로스트 히브가 생기고 도로가 파손된다. 도로가 파손되면은 블로우업 현상이라든가 단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이 동상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지표면에 이렇게 있고 지하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지표면에서 여기까지가 0도씨 정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지하수는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모세관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관 작용. 모세관 작용 때문에 올라오면은 여기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럴 때는 위에서 올라온 물이 올라오는 어떤 모세관 작용에 의한 모관수가 어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은 모관수가 얼기 전에 이 주변에 공국에 있는 물이 이렇게 딸려오면서 이렇게 얼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아이스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국에 물이 부족하니까 모세관 작용으로 물이 또 채워지고, 이것은 연쇄적으로 또 이렇게 아이스렌즈가 만들어지고, 자, 우리가 물이 얼어버리면 최적은 약 한 110% 이상 이렇게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 렌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동결의 압력 때문에 흙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요 현상을 우리는 프로스트 히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어서 위로 올라온다 해서 동상 현상이다. 이게 흙의 동상 발생 메커니즘이죠. 이러한 경우 여기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결 간입 허용법 이런 것들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결 심도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왜 제가 이런 많은 내용을 하느냐 하면은, 향후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동결 심도 이런 용어 설명 문제 나오고요.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 심도 산정 방법 이런 거 용어 설명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에서 동결 심도 산정하는 방법 이렇게 용어 설명이 나왔고요. 흙의 동결 심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아이스렌즈 이것도 용어 설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이스렌즈. 흙의 동상과 방지 대책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상과 관계된 내용들은 많이 출제가 됐던 사례인데, 지금은 그 중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동결 간입 허용법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공부할 때는 흙의 동상과 관계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동결 심도는 동상 방지 대책공법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동결 심도를 이야기한다. 동결 심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최대 동결 심도는 노면에서 지중 온도가 0도씨인 지점까지 깊이. 자, 이것이 0도라면은 Z 이퀄 C 루트 F가 동결 심도인데, F는 뭐 지수입니다. C는 어떤 그 기후 조건이나 어떤 지형 조건에
따른 개수가 되고요. 이러한 동결심도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은 설계 노선의 동결 지수를 산정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 지역 인근 축구수의 어떤 결과를 이용합니다. 간척한 값을 토대로 설계하는데 그 노선은 표고 차이가 있죠. 노선은 이렇게 노선에 가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2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고 차이를 보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동결 심도를 결정을 하는데 미 공병당 관련 기준의 동결 깊이와 설계 동결 지수 상관 도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제시했는데 제시한 산정식이나 또는 현장 관측 자료를 적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노선 지역의 토질 및 기상 조건과 수명 주기 등을 고려해서 최대 동결 심도를 결정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피가 비교적 얇은 암거, 배수 간의 동결 깊이 결정할 때는 대면 뒤처음 재료가 동상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횡단 구조물 내부의 차가운 공기로 냉각이 되어서 다른 부분보다 동상이 크게 되면 유의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간을 묻었을 경우에 이 부분 또는 박스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떤 냉기, 차가운 냉기가 들어가면 이 냉기가 전파되면서 이 주변이 동결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동상 깊이만 Z = C 루트 F 동상 깊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내부의 어떤 냉기에 의해서도 동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로나 안거 등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옹백이나 구조물 기초 설계 시에서는 기초 저면의 최소 근육 깊이는 동결 심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기초를 하고 싶다. 옹백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게 기초 저면이죠. 기초 저면. 기초 저면의 최소 근육 깊이. 요게 최소 근육 깊이 DF죠. 이 DF는 적어도 동결 깊이가 만약에 Z = C 루트 F. 여기까지가 동결 깊이라면 이 기초는 동결 깊이보다 더 깊게 이렇게 시공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결 심도를 설계하는 방법의 구분, 동결 심도 산정법의 구분. 자, 우리가 이 출제 문제는 노상 동결 간이 허용법이 나왔지만은 이 노상 동결 간이 허용법에 대해서 잘 적으면 용어 정의 설명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적게 줘도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동결 심도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서 완전 방지법이 있고 노상 동결 간이 허용법이 있고 감소 노상 강도법이 있다. 이 정도는 언급을 해주고 이러한 노상 동결 간이 허용법에 대해서 상시 기술을 하시는 게 논문을 쓰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중에 딱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골라서 비교기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면 완전방지법은 동결작용으로 인한 포장면의 변형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결 심도는 수정, BRGGREN, 배제른 식으로 작성한 도표로 구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적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을 만한 내용을 적으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방지한다.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노상이 있고 노상에 동상방지 차단층이 있죠. 동방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차단층. 그 다음에 여기 포장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상방지 차단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Z = C 루트 F 동결 깊이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완전히 전혀 얼지 않도록 이 자재 전체를 동결되지 않는 어떤 재료로 한다는 개념이 완전 방지법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비경제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결 간이 허용법은 동결이 노상 내